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참 이번 주도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하다가 하락을 이제 멈추기는 했는데 하락을 멈췄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았죠. 그냥 저냥 그 수준에서 머무르면서 시장에 뭔가 이제 주도주가 갈 것 같은 분위기가 나타났다가 결국엔 또 주도주가 꺾여버리고 그러면서 개별주들은 마구마구 날뛰는 시장이 결국에는 이번 주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호재가 없었던 게 아니었죠. 호재가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재에 크게 반응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호재에 크게 반응을 하지 못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더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 밤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1시 정도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을 하게 될 텐데 그야말로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이 이곳에 쏠려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결국에는 이 시장의 방향성을 정하게 될 거고 굉장히 이제 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그러한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이 지나가고 나서 결국에는 다음 주부터가 이제 또 중요한 거잖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FOMC까지 약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또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또 진행을 해야 될 건지 이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오늘은 시장의 분기점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도 이제 방송을 꾸준하게 하잖아요. 아침에 방송을 하면서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일관되게 드렸던 코멘트가 뭐냐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면서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지금은 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 굵직한 이슈를 준비하고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 따라가는 식의 매매와 그 다음에 주도주를 준비하는 식의 매매 이 두 가지 매매 방법 중에서 따라가는 매매가 어렵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기다려야 될 때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었죠. 그러다가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제 분기점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제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 부분이 나뉘게 되겠죠.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 같은 경우에 오늘은 이 굉장히 이 눈이 쏠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요새 이제 이 유행하는 말 중에 PTSD가 있잖아요. 작년에 이 잭슨홀 미팅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투자자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작년 잭슨홀 미팅 때 분위기가 어땠었냐면 그때 당시에도 사실 금리 인상을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 때 파월 의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사실 있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이 작년에 잭슨홀 미팅 때 파월 의장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 상당히 또 이제 충격이 있었죠. 충격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시장에 상당히 이제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번에도 이제 시선이 많이 쏠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 아니다. 금리를 지금 이제 동결을 하고 어느 정도 분위기를 봐야 된다. 이러한 이제 의견들이 나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연준 그리고 파월 의장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파월 의장이 결국 이 금리의 향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힌트가 과연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금리 동결해놓고 어느 정도 상황 보자 이쪽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이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했었죠. 지난 이제 2주간에 한번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쭉 하락만 했었습니다, 사실. 8월 달 들어오고 나서, 요때가 이제 8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8월 들어오고 나서는 사실 시장은 쭉 하락만 했었어요. 시장이 이제 쭉 하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나왔었죠. 뭐, 기억나는 게 중국발 악재. 부동산 이제 파산할 수 있다라는 헝다그룹과 그다음에 뭐 이제 컨트리 가든 같은 이러한 이 거대 부동산 기업들이 파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중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구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시장에 악영향을 끼쳤죠. 뭐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2차 전지 쪽에 추가적인 뭐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온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쟁 확산 분위기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하락을 쭉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저번 주 말 이번 주 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바닥을 어느 정도 이제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끌어올려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 끌어올려주지 못하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오늘 이슈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 저점은 확보를 해준 거죠. 박스권 저점은 이제 확보를 해준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박스권 고점까지 다시 한번 향해 가느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이제 이 바닥권을 이탈을 하느냐 마느냐 갈림길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오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방향성이 나뉘게 되는 건데, 지금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예측을 이제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구간에서 이제 보게 되면 파월의 이제 연설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이 고민이 많이 되는 구간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월이라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파월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CPI 수치를 한번 이제 봤을 때 어느 정도 CPI 수치가 반등을 했습니다. 3.2%로 3%에서 반등을 했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이 뭐였냐면 3%의 벽이 생각보다 높은데? 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3%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무언가 우리가 수를 써야지, 안 그러면은 당분간 3% 뚫기는 어렵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CPI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으나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최근에 이 미국 GDP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뛰어 올랐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는 튼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2%대로 떨어지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이 미국 연준에서는 빌드업을 했어요. 뭐라고 빌드업을 했냐면 2%대 떨어뜨리려면 금리 인상 한번 연내에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씩 시장에 이제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떨어지는데 분명하게 크게 한몫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나왔었던 이야기가 약간 또 다른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온 거죠. 미국의 경제 자체는 괜찮아요. 미국의 경제 자체는 괜찮고 굉장히 이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튼튼하고 인플레이션도 자리를 잡는 그림이 어느 정도 이제 미국에선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명분 자체는 갖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제 이 중국의 경제 상황이 문제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향후에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에너지 가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뭐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유가가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반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에너지 가격 반등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가가 안 잡힐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 좀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이야기를 봤을 때 중국이 지금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유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대 의견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연준 내에서도 이제 의견이 어느 정도 나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금리 동결해야 된다. 금리 인상을 여기서 한 번 더 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 투자자들도 분명하게 많이 지쳤거든요. 어떤 부분에 지쳤냐면 벌써 우리가 이제 이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지가 1년 반이 넘어가요.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 투자자들은 연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비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올렸으면 금리 인상 더 할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이런 비난의 강도를 많이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어찌됐든 CPI, 물가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더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월 같은 경우에도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양쪽의 의견을 다 어느 정도는 취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립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최근에 발언들을 보면 사실 거의 다 중립적이었거든요. 금리 인상을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물가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으니까 상황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게 거의 최근 약 한 2, 3개월 정도의 연준의 스탠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동결에 대한 명분도,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이번에도 아무래도 좀 상황 보고 나서 9월 달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9월 달에 금리 동결하고 나서 이후에 상황 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러한 발언이 나올 확률이 일단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겠죠. 지금은 연준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계속 원하고 있긴 하거든요.
미국의 경제가 튼튼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경제가 튼튼할 때 금리 인상을 해놔야지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지금 연준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분명하게 원하고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워낙에 지금 그 외에 다른 이 글로벌 경제 상황이 받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나뉜다라고 하면 파월 의장은 결국 양쪽의 의견을 수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립적인 발언의 가능성이 높겠지만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준은 금리 인상을 원하기 때문에 연내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또 반대로 금리 동결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리 동결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상황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2주 연속 하락하다가 지지하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악재가 나오다가 호재가 하나 나왔죠. 엔비디아발 호재. 엔비디아가 정말 지금 글로벌 모든 주식 중에서 가장 좋은 주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실적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결국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어제 떨어졌죠. 왜? 지금 현재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의 연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나리오에 따른 투자 전략 수립 필요성이 분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이제 파월 의장이 좋은 발언을 했을 때, 중립적인 발언을 했을 때, 아니면 좋지 않은 발언을 했을 때 이러한 이제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나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시나리오에 따른 투자 전략을 어느 정도는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엔비디아발 호재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상승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죠. 결국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 한번 하고 보자. 이러한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그대로 다 이제 종목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이 주도주 종목군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지금 주도주 종목군들은 순환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번 드렸었어요.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집이 됐었고 분출이 한번 나오면서 조정이 다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조정이 다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이 들어가는 구간이 필요한 거고 그 힘이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분출을 해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어느 정도 이 조정 마무리 구간에 이제 임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급 들어가는 타이밍을 한번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 주도주군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먼저 이 마니커 FNG 같은 완전히 이제 이 개별주에 속하는 종목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상승이 잘 나왔었죠. 뭐 마니커 FNG나 혹은 그 외에 뭐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종목들, 뭐 그다음에 뭐 여전히 6호 돌아온다라는 소식에 뭐 중국 관련주들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일제히 상승이 잘 나왔었는데 왜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이 잘 나왔는지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이러한 종목들은 개별주라고 부르잖아요. 개별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상승이 나오는 급등량이 심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개별주라고 부르는데 왜 이렇게 개별주들이 상승이 잘 나올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주도주 종목군들이 아직까지는 쉬어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 차트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차트인데 제가 일전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말씀을 드리면서 저번 주죠.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기는 한데 당장에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이 아니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고 조정이 다 나왔지만 지금 현재는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지 매집이 완료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매집이 들어가는 구간을 확인을 하고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조금씩 수급을 집어넣고 있는 구간인 거예요. 매집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지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오늘과 어제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이제 수급을 집어넣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만 아직까지 예전의 흐름을 한번 참고를 해보면
예전의 수급만큼은 아직까지 들어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포스코 퓨처엠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매집의 과정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딱 이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잖아요. 기술적인 반등은 분명하게 나왔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왜 강하게 반등이 안 나오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아직까지 일전에 상승이 나왔던 만큼의 수급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 2차전지 주도주군들은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쉬었었습니다.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쉬었다 보니까 일단은 그냥 이 시장이 같이 반등하면서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2차전지 종목 중에 이제 이 가장 좀 활발하게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이 있죠.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주 중에 이번 주에 가장 크게 움직였던 종목이죠. 오늘까지 완전히 좀 분출이 나왔었던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엔 이제 이러한 그림을 한번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변경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차액 실현이 일전에 한번 이제 나오기는 나왔었지만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차액 실현 나왔었던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어요. 포스코 퓨처엠과 비교를 해봤을 때 확연하게 그 차이점이 눈에 띄는 모습을 확인을 바로 이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은 이만큼의 굉장히 큰 차익 실현이 나왔죠. 힘이 다 빠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림이 나오지 않고 차익 실현 물량이 상대적으로 덜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구간부터는 수급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보게 되면 이번 주에 수급이 다시 한번 밀어 올려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일전에 차익 실현 물량도 적게 나왔었고 그러면서 최근에 수급도 다시 한번 밀어 올려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포스코 DX가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는 굉장히 또 선별적으로 상승이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포스코 DX의 그림을 참고를 해서 지금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뭐 이제 포스코 홀딩스나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은 그림을 이제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이만큼밖에 안 빠져나왔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급으로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힘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정도의 힘은 들어와야 되겠구나. 이 정도의 수급은 들어와야지 다시 한번 찐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한 요 정도의 수급이 들어왔었을 때 제대로 또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요 정도의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다시 한번 기다려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면서 지지를 해주고 반등 시도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주도주군들은 이번 주에 정리를 해보면 선별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매집의 과정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번 주, 저저번 주보다는 분위기가 훨씬 좋기는 좋았죠. 떨어지지 않고 반등은 해줬으니까. 다만 끌고 올라가는 그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수급이 그렇게 이제 크게 쏠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반도체에 대해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분명하게 접근을 한번 노릴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번 주에 호재가 좀 많이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호재가 나왔었죠. AI의 황제, 엔비디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뭐 3분기, 4분기 내년까지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어나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사실 이번 주에 굉장히 저는 그래도 충분히 좋은 움직임을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도 그렇게 큰 수급도 들어가지를 않았었고 그러면서 뭐 상승폭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급이 크게 들어가야지 결국에는 또 이슈와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반도체가 이번 주에는 수급을 그렇게 크게 받아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번 주 이제 오늘이죠.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호재도 있었지만 지금 최근의 시장은 악재에 오히려 더 민감한 시장이었고
그러면서 또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조금 더 이제 강했었던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장주나 기술주에는 또 결국에는 좋지 않은 수급 흐름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생각보다는 약했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흐름이 약했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매집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수급 자체는 들어가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번 주에 또 완전히 개별주 시장으로 돌았던 거예요. 양자 컴퓨터 돌았죠. 그 다음에 뭐 오늘까지도 추가적으로 돌고 있는 섹터. 이제 오염수 방류에 따라서 뭐 닭고기, 뭐 그 다음에 뭐 수산물, 뭐 그 다음에 뭐 방사능 등등 해가지고 결국엔 오늘까지도 더 돌고 있잖아요. 이번 주만 해도 굉장히 많은 섹터군들이 빠르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결코 이제 이 쉽지 않은 어려운 장세가 또 유지가 됐었죠. 굉장히 이제 어지러웠었고 개별주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좋은 환경이 이번 주까지 유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이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 결국 집중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내내 파월 의장의 발언에 집중을 하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오늘 있으니까 그러면은 오늘까지 한번 개별주 계속해서 돌리면서 주도주를 끌고 가기에는 주도주를 끌고 가려면 돈을 이제 또 많이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수급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주도주는 그냥 이슈에 따라서 이제 한 번 정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상승 나오는 수준 그 정도까지 한번 이제 건드려 보고 그러면서 개별주 이슈 있으니까 개별주 계속해서 이제 건드리면서 금요일 날 파월 의장 발언 보고 그 다음 주에 움직이자라는 심리가 결국에는 이번 주에 지배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시장은 이번 주 이후가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주말 지나고 다음 주가 결국에는 중요한 겁니다. 다음 주가 결국에 중요한 건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저는 이 예측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을 이제 오늘 밤에 하게 되는데 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동결하느냐 아니면은 뭐 인상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중립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지금 중립적인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연준에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계속해서 했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최근에 또 떠올랐었던 의견들이 동결하고 지금 연내에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말자라는 의견도 최근에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중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즉 지금은 예측의 영역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의견을 보고 파월 의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국 다음 주에 이 파월 의장의 발언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시나리오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에 따라서 뭐 이제 금리 인상을 연내에 한 번 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좋지 않게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서 지수나 주도주는 떨어지는데 개별주가 위로 올라가는 시장이 연출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중립적인 의견을 한다, 발언을 이제 한다라고 하면 주도주는 이번 주처럼 그냥저냥 매집하는 수준에서 개별주가 마구 또 날뛰는 시장이 연출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금리 동결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주도주가 끌고 가는 그림이 나와주면서 같이 또 개별주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즉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개별주를 잡아내는 이 흐름, 개별주를 잡아내는 전략이 저는 다음 주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주를 잘 잡는 전략이 다음 주 그리고 9월 FOMC까지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제 개별주가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이 8월 달에 진행이 되었었던 장세 있죠. 지금 8월 달에 진행이 되었었던 장세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한 3주 전, 4주 전에 이제 종목들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주도주나 개별주나 결국에는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항상 이제 주도주도 그렇고 모든 종목도 다 마찬가지지만
쭉 우상향을 해주면 정말 고맙죠. 그냥 이대로 쭉 우상향을 해주면 좋은데 어떤 종목이든 올라갔다가 눌림 구간이 나오고 또 올라갔다가 눌림 구간이 나오는 이런 이제 순환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결국에는 이러한 타이밍에 매매를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이 구간에 접근을 했다가 이 구간에 매도를 하고 이 구간에는 다른 주도주 접근했다가 이 구간에 또 매매를 해서 이 구간에 매도하고 이 구간에 또 다른 종목 매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간 자체가 결국에는 약 4개월, 5개월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접근을 하고 주목을 덜 받을 때에는 다른 주목을 받는 쪽으로 이제 종목을 접근을 하면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타이밍을 저는 굉장히 잘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장의 발언이 이제 파월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든 시나리오는 지금 세 가지로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개별주는 계속해서 저는 움직일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좋은 발언을 해주면 주도주까지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떠한 그림이 나오든 우리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봤을 때 수급이 들어가는 그림만 잘 보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 어떠한 시장에는 우리가 이 갈 수 있는 종목, 주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잘 잡아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 DX의 흐름을 길게 한번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항상 같은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 가야 돼요. 자, 보게 되면 포스코 DX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1차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을 이제 1차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1차 구간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순환의 과정을 그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 예전에 한번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대로 매집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분출이 나오는 과정이 확인이 되죠. 그러면서 수급을 밀어넣는 그림이 바로 확인이 됩니다. 수급을 밀어넣는 그림이 확인이 되니까 바로 이 구간부터 쭉쭉쭉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 구간, 고점 부근에서 한 차례 차익 실현이 나오죠. 그러면 순환의 과정 중에 이제 여기서부터 조정의 과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조정의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이 구간부터는 다시 한번 지지하고 매집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매집되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우리가 매집되는 과정을 어떻게 확인을 한다라고 했었죠? 결국에는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는 구간을 확인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포스코 DS 같은 경우 예전 그림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조정 쭉 했다가 다시 한번 매집 구간,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가는 구간이 확인될 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주도주를 잡을 때 이러한 이 수급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매매를 통해서 다 보여드렸었고 뭐 포스코홀딩스, 뭐 에코프로 다 보여드렸었습니다.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구간이 되는 거니까 바로 분출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의 흐름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최근의 흐름도 같은 과정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차익 실현이 나왔죠. 그런데 차익 실현 나왔었던 물량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조정이 짧게 나오고 다시 한번 이 정도의 수급만으로 끌어올려지는 그림. 그러니까 앞서서 나왔었던 이 분출, 그 다음에 뭐 조정, 매집, 다시 한번 분출 이 과정을 짧게 고점에서 다시 한번 보여준 게 포스코 DX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림들을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주도주도 그렇고 개별주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들어갔었던 구간이 이제 이 구간이었죠.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는 구간. 그러면서 이 구간들마다 이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들마다 특이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꾸준하게 언급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에 주도주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시장이 올라가니까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어느 정도는 반응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응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응을 하는지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저냥 계속해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찐 반등의 시기가 언제쯤 나올 거냐,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수급이 다시 한번 제대로 유입되는 구간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구간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랬었던 것처럼,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그러면 지금은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우리가 시나리오가 세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주도주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발언이 어느 정도 나와줄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를 않으니 다음 주에 이제 보면서 수급이 들어가게 되면 2차 전지 주도주는 긍정적으로 물려 계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추매해볼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적금도 한번 노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월 의장 발언이 있고 나서 다음 주에 수급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다. 그러면은 조정의 구간, 매집의 구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는 다음 주에 그냥 수급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보고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별주들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개별주들을 한번 보게 되면 결국에는 개별주들도 항상 이제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항상 이제 강조드리고 있죠. 이번 주에 AI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AI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가버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간 종목이 과연 이제 이대로 죽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을 하기는 했지만 과연 이대로 죽을까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AI 종목이 이제 이러한 그림이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도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마니코 FNG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결국에는 수급이 이제 들어가 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비단 마니코 FNG뿐만 아니에요. 오늘 이제 모나미 같은 종목도 괜찮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성통상 같은 반일 불매운동 관련된 종목들이었죠. 이 종목들이.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서 오늘 이 종목군들도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는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제가 그냥 짧게 매매를 하셔라 이게 아니라 시장에서 주도주들을 잡아갈 수 있는 수급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이러한 종목들도 보게 되면 강한 수급이 들어가줬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다 이제 비슷한 그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앞선 수급이 상당히 그래도 잘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수급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준 거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보게 되면 이제 CCTV 관련된 이슈 한번 있었죠. 최근에 이제 묻지마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CCTV 관련된 이슈가 정부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콘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 구간에 접근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개별 이슈였죠. 개별 이슈였는데 요 구간에 한번 이제 접근을 했었던 그런 이제 이 진행 전략이 있었습니다. 즉 수급을 보고 나서 이 수급이 들어와 있구나를 판단을 하고 수급에 의거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전략을 지금 저는 주도주와 개별주 다 동일하게 펼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번 주는 개별주 위주의 그러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개별주 위주로 접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이제 눈여겨보는 거예요. 지금 솔트룩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수급이 굉장히 이제 크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순전히 사모았었던 수급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 종목군이잖아요. 그런데 폴라리스 오피스도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갔었고, 전체적으로 지금 AI 관련 종목들이 수급이 굉장히 좋네라는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AI 종목들이 한번 자리를 잡은 다음에 다시 한번 쏠 수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왜? 지금 최근에 이 구간부터 요 구간까지 해가지고 순전하게 사모았었던 물량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느 정도 이제 이 바닥을 잡는 구간을 설정을 해서 사모아가는 전략을 한번 진행을 해도 좋은 거고, 단기 트레이딩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물량이 미뤄지는 구간에 단기 트레이딩을 시도를 해도 좋은 종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롭게 분위기가 바뀔 거잖아요.
오늘 이제 분기점이 지나가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결국에는 주도주도 같이 가느냐 아니면은 이번 주처럼 그냥 개별주만 마구마구 움직이느냐 이러한 장세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도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수급의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개별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런 수급의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하면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주도주 같은 경우에 결국 일전에 들어갔었던 수급 대비해서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가 준다. 그러면 그때 주도주 한번 건드려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 같은 경우에 이번 주 같이 이 개별주를 안 잡았으면 심심했었던 시장이 있잖아요.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티가 잘 나요.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오늘 뭐 이제 이 반일 불매 운동 관련된 이런 이제 뭐 모남이나 신성통상, 뭐 그다음에 뭐 마니커 FNG, 뭐 수산주들 다 마찬가지고요. 뭐 화장품 중에 뭐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수급으로 다 티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주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수급을 보는 종목들이 훨씬 더 쉽다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듯이 지금 시장이 이제 어떤 구간이냐라고 했을 때 눈치 보기 장세가 이번 주까지는 이어졌죠. 그래서 주도주가 좋은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완전히 나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적어도 개별주는 잘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개별주는 계속해서 잘 가는 시장이 연출이 될 거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주도주도 같이 움직이는 그림. 만약에 중립적이거나 혹은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저냥 수준에서 개별주만 마구 날뛰는 그림. 그러니까 안 좋아도 이번 주 혹은 뭐 저번 주에 나왔었던 그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최악이어봤자 저번 주, 이번 주에 나왔었던 그림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번 주, 저번 주 대응했었던 대로 최악의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대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개별주만 잘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올 거잖아요. 뭐 주도주든 개별주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새롭게 수급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이제 순환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어떻게 돈 잘 잡느냐 항상 강조드리지만 수급을 잘 공략을 하셔라. 뭐 이번 주에 양자 컴퓨터 움직였었던 종목들, 뭐 그다음에 뭐 수산물, 뭐 그다음에 뭐 닭고기 등등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이 어떻게 이제 움직였는지를 항상 보시면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부분을 한번 이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오늘의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지나가고 나면 주도주가 이제 살아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눌릴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시장이 이제 다시 한번 이 박스권 고점까지 향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제 시장은 올라가면서 주도주 끌고 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개별주만 마구 날뛰는 시장이 연출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예측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미리 예측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는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자, 요게 이제 달력인데 요때가 이제 FOMC예요. 요때가 이제 FOMC거든요. FOMC 지나고 나면 바로 이제 추석이에요. 사실상 5거래일 지나고 나면 추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부터 약 한 3주 동안의 이 매매가 결국에는 9월달 한 달의 매매를 어느 정도 결정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약한 이 3주 동안의 기간이 결국에는 오늘 나올 파월 의장의 발언이 결정 지을 거거든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긍정적으로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FOMC까지 시장의 분위기가 또 활발하게 매매가 되느냐 아니면은 뭐 이번 주 저번 주처럼 그냥 개별주만 마구마구 돌면서 시장 자체는 약한 이러한 그림이 나오게 되느냐 결국에 이 방향성이 오늘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주말 지나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런 방향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딱 이제 요 구간이 되겠죠. 요때 월화수목 다음 주 이제 이 4거래일 그리고 이제 9월 1일까지 해가지고 딱 이 5거래일 동안에 결국 요때 포트 조정을 좀 잘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상 9월에 시장이 시작이 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지나가고 시장의 분기점이 나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모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된 종목들 막 돌았죠.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도 막 돌았습니다. 반도체도 확 돌았고요. AI도 돌았어요. 즉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마구마구 수급이 돌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분기점이 나뉘게 되면서 다음 주에 이쪽에서 차익 실현 나온 물량들이 다른 종목군들로 또 일제히 들어간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목처럼 아까 보여드렸었던 마니코 FNG 같은 이러한 이제 종목들처럼 그동안은 쭉 쉬어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수급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그 주에 단기 주도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내내 오염수 방류 관련된 종목도 돌았잖아요. 왜? 결론적으로 월요일 날에 수급을 밀어줬으니까 월요일, 화요일 날에 수급을 밀어줬으니까 그냥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그 종목을 돌리는 겁니다. 수급이 크게 들어가 줬으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러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시장은 계속해서 돌 수밖에 없고 오늘이 분기점이 됐으니까 오늘이 분기점이 된 만큼 이제 다시 한번 이 고점에서 나온 차익 실현 물량들이 새로운 섹터군으로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다음 주에 초석을 좀 잘 쌓아놔야겠죠. 다음 주에 초석을 좀 잘 쌓아놔야 결국에는 이 FOMC 구간까지 약 한 3주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수익을 잘 챙겨갈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파월 의장의 발언, 오늘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죠. 파월 의장의 발언을 이제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발언의 강도나 색이 혹은 이제 방향성에 따라서 다음 주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면 주도주군들, 개별주군들 같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긍정적인 발언이 나왔을 때에는 주말간에 지금 현재 주도주 종목군에서 수급이 오늘 혹은 어제 해가지고 가장 잘 들어가 있는 종목을 찾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그룹 중엔 뭐가 있고 에코프로 그룹 중에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는 또 수급이 잘 들어간 종목이 뭐가 있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개별주도 같이 찾아야겠죠. 왜? 시장이 좋아지면 결국에는 주도주와 개별주 같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오늘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는데 중립적이거나 혹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주도주는 그냥저냥 이러한 수준에서 개별주만 또 마구 날뛰는 시장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주말 동안에는 개별주에 집중해서 이 수급이 들어간 종목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주는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전략을 꾸려 나가시게 되면 이제 오늘 발언이 어떻게 나오게 되든 FOMC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분명하게 수월하게 전략을 좀 잘 꾸려 나가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이제 오늘이 지나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해왔던 수준일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봤자 뭐 좋게 나오든 좋지 않게 나오든 뭐 좋게 발언을 해주면 좋은 거고요.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봤자 이번 주 저번 주 장세 그냥 그대로 연출되는 수준 이러한 수준으로 머물 것 같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 없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제 이 발언에 따라서 그냥 전략 한번 잘 꾸려 나가겠다 이러한 생각으로만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는 꼭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인지 결국에는 또 그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주도주군이 될 거니까 다음 주에는 한번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 종목군들을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